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의 경기가 급냉하면서 위기 국면으로 접어드니까 중국 정부가 화들짝 놀라면서 긴급 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하고 나서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국 중앙정부의 이런 조치는 코로나19 충격이 가해진 2020년도 같은 그런 고강도 경기 부양 여력이 없는 가운데 이 운용 가능한 가용 재원을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해가지고 이 경기 운용에 고비가 될 상반기에 경기 상승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런 전략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겁니다. 11일자 인민일보는 일면에 중국 국무원은 10일 리커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145 계획, 145 계획이라는 것은 14차 5개년 경제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가 해당됩니다. 이 145 계획 및 기타 특별계획 차원에서 확정된 주요 투자의 집행을 더욱 서두르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국무원 상무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국무원 비서장이 참석해가지고 이 국무원의 주요 정책을 결정합니다. 국무원은 이어서 현재 경제가 언덕을 넘는 고비에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안정적 성장 목표를 더욱 두드러진 지위에 올려놓은 가운데 최종 서비와 유효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새로운 경제 하방 압력을 버텨내고 1분기와 상반기 경제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무원은 물이 넘쳐 흐를 정도로 농경지에 물을 댄다는 의미의 대수만관, 이 대수만관은 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과도한 경기 부양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올해 투자 규모를 작년 대비 크게 확대하기보다는 다만 집행 시기를 앞당겨서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무원은 이어서 작년 3월 확정된 145 계획에서 정한 102개 중대 프로젝트하고 특수목적 채권 발행 대상 프로젝트들의 건설을 서두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 에너지 안보, 선진 제조업, 그리고 하이테크 산업, 교통, 물류, 인터넷 통신, 보장성, 그러니까 서민 지원 주택, 수리 같은 이런 분야의 투자를 먼저 시행하라고 지방정부들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특히 이 국무원은 계획된 투자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각성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이 지방정부들에게 투자의 속도를 내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국무원은 또 신규 착공 프로젝트가 감소한 지방은 업무를 강화해 부진한 상황을 만회해야 된다 이러면서 작년 4분기에 발행된 1조 2천억 위안, 한 224조 원 규모의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자금을 조속히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이 국무원 지도부는 여러 해 검토 작업을 벌인 댐 건설 같은 수자원 관련 대형 프로젝트를 서둘러 추진해서 당장 취업하지 못한 농민공에게 일자리와 수입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올해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미리 예상을 하고 상반기 내에 경기를 일정 부분 부양할 목적으로 지난해 말에 1조 4,600억 위안, 한 274조 원 규모의 2022년도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를 미리 각 지방정부에 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건 2022년에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3월에 전인대 이전에 공백 없이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왜 이렇게 새해 초부터 경기 급냉을 염려하면서 경기 부양을 서두르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 경제 전망이 암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 2021년에 중국 경제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 1분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에 힘입어가지고 작년 동기 대비 18.3%까지 올랐습니다만은 3분기에는 4.9% 떨어졌고 4분기 성장률은 아마도 3%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것도 중국 정부의 공식 집계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1분기의 경제 성장률은 지극히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확대도 할 수 없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팬데믹 2년을 겪으면서 쓸 만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금 소비와 투자가 아주 부진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3대 경제 성장 엔진 중에서 오직 수출만 긍정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생산이 여의치 않으면서, 그러니까 공장의 문을 닫으면서 대신 중국의 특수가 이어졌던 반사 효과 덕분입니다. 그런데 2022년 새해에는 홀로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마저 부진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옵니다. 다른 국가들의 공장 재가동이 활발해지면서 중국의 수출도 예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3요소의 지표 모두가 부진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경기 둔화 충격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적극 대처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일반적으로 공공투자의 공백기로 여겨지는 1분기에 투자를 조기 집행함으로써 경기가 작년 4분기 바닥을 찍고 상반기에 안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이런 긴급 처방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게 관심사죠. 중국 당국은 이렇게 긴급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 성장 유지를 위해서 지방정부들에게 중점 투자 프로젝트를 서둘러 집행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 정부 당국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유는 지방정부의 부채 압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앙정부의 지시를 수행해야 될 지방정부들이 일선에서 투자를 조기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미 상당수의 지방정부들이 재정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16개 성시 자치구에서 교사의 임금 체불, 사회보장비 체납, 수당 미지급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임금 체불 성시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들의 재정 상태가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우선 집행을 할 능력이 별로 없다는 게 이 문제입니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가 음성 채무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채무 비율 개선을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채무 비율 감소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프로젝트들의 추가 집행, 그리고 또 그것도 조기 집행이죠. 이 조기 집행을 하면서 예산까지 투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적지 않은 지방정부들은 중앙이 내려준 특수목적 채권조차 제대로 발행하지 않거나 채권 발행을 통해 확보된 자금의 집행을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방정부가 벌이는 특정 사업 재원 확보 목적으로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조차 이렇게 발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어차피 그 채권 금액들을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최종적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지방정부가 이런 특수목적 채권 발행을 통해서 사회 인프라 시설 건설 등을 해왔었죠. 인프라 시설 투자가 지방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중앙정부에 대한 실적 과시용으로도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에 지나친 사회 인프라 시설을 해오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1년 내내 차가 거의 다니지도 않은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있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비용 가치 효용성이 지극히 떨어지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 투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보다 오히려 경제를 피폐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인프라 시설 공사를 할 때는 좋았는데 그 후유증들이 만만치 않게 나타나면서 이젠 인프라 투자에 겁을 내는 상황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당연히 지방정부들에게서 인프라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중국의 전년 동기 대비 인프라 시설 투자 증가율이 작년 1, 2월, 그러니까 춘제관계로 한 번만 발표를 하는데요. 작년 1, 2월에 36.6%에서 작년 11월에는 마이너스 0.2%로 급락을 했습니다. 장밍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부소장도 금융박람이라는 학술지 기고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프라 투자 증가 속도가 현저히 낮아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 지방정부가 채무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서
인프라 투자에 쓸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책임자들이 지방의 금융 위험 해소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채무를 지려는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들에게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을 서둘러 시행해서 경제 위기 상황을 돌파해 보려고 합니다만은 과연 중앙정부의 뜻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국 정부 당국의 최대 현안은 바로 시진핑 주석이 3연임 성공이죠. 중국 국무원이 나서가지고 경제 안정을 부르짖고 또 지방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을 체결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 시대를 열 행사인 가을의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안정적 성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시진핑 3연임의 명분도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장기 집권 명분 가운데 중요한 이슈로 모든 중국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당 지배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거죠. 자, 중국 경제가 만약에 위기에 빠지게 된다면 공산당 집권체제의 명분도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권력투쟁으로 번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중국 공산당의 핵심 경제 관료인 한원슈 중앙재직경위의 판공실 부주임은 지난 5일 관영 잡지 라오왕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거시 경제 안정은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다라고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에 있어서 가장 당면한 과제는 경제 안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문은 지난 1월 4일 위기의 중국 경제 3중 암초 닥쳤다는 제목의 정세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정세 분석에서 우리 신문은 2022년을 맞는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중국 내부인들까지도 경제 위기에 대한 징후들을 맞닥뜨리면서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튜브 동영상 1222회차를 보시면 자세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세 분석에서 우리는 지난해 12월 2일 열린 14차 골든 유니콘 포럼에서 리다오쿠이 칭화대 경제사상실천연구원장의 말을 인용해서 향후 5년간 중국이 개혁개방 40년 중 가장 힘든 시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히 리 교수는 정부 주도의 다양한 인프라 투자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지만 단일 지방 정부 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라 그러면서 앞으로 5년을 목표로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되는 것이 지방 정부의 높은 부채라고 말했다는 사실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이 리다오쿠이 칭화대 교수의 말대로 중국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지금 당장 닥쳐온 위기를 어떤 방법으로든 넘겨보려고 합니다만 과연 제대로 흘러갈지는 여전히 의문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통화, 금융정책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베리 아이컨 그린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교수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들 뭡니까? 올해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은 중국 경제의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감속 가능성이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베리 아이컨 그린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 건설 부분이 침체되고 소비자 심리도 위축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그동안의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는 부동산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방 정부들을 먹여 살린 것도 부동산이었습니다. 이 부동산 산업하고 사회 기반 시설인 SOC 건설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시진핑 주석의 무지막지한 정책으로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사실상 쪽박을 찼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 이렇게 번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아무리 닥달을 해도 그 지시가 제대로 먹힐 리가 없습니다. 과연 중국 정부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